메트로팔레스 리모델링 설계 정비 합동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트로팔레스 리모델링 사업관리자 주성시흥시의 영남 지역 본부를 맡고 있는 정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보시면 진동으로 좀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설명회는 설계에서 설명을 하고 또 정비에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마치고 나면 소정의 경품 단체가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앞서 오늘 설계정비 합동 설명에 주관해 주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사업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데가 오성 우방, 그리고 지역으로는 창원, 대동, 그다음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쭉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데 대구가 그런 현장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유도 좀 있겠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조금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좀 부러운 거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신 곳이 대부분 당장 대구만 해도 오송 우방만 해도 65%의 동의율을 지금 현재 달성을 했고 12월 달에 그랜드 호텔에서 총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데도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보다 조금 늦게 했는데도 거기는 벌써 조합 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 외에 부산 그 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고 서울 경기는 아예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4개 단지가 같이 가다 보니까 단지별로 동의율도 조금 다르고 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저희 단지에 대구에 그런 현장이 없으니까 더욱 그렇겠습니다만은 카드라, 유언비어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사실 동의율이 그나마 오늘 이 단지가 40%까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이런 행사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서울에서 지금 아까 나눠주신 책 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2단지급입니다. 각 단지별로 다 이제 조감도나 투시도나 이런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우선 2단지가 먼저 40%가 되었기 때문에 그 책을 발송을 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동의서를 안 내신 분도 계시고 내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또 서울에서 오늘 일부러 책을 보시면 설계하신 히림 또 H1의 본부장님이 직접 서울서 내려오셔서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이고 다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그게 제가 그렇게 지식이 없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성 같은 경우에도 정비업계의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담금이라든지 주위의 어떤 우리 현재 우리 주위의 개발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갖고 연구하셔서 주성의 대표 이사님이 또 직접 내려오셔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모처럼 오늘 입춘인데요. 저도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원래 잘 되어서 우리가 전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가실 때 동의서 안 내신 분들은 차후에도 여기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동의서는
간단합니다. 조합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걸 갖고 지금 공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되면은 다시 또 한 번 75%의 독일을 또 받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정보를 가지고 가시고 납득이 되신 분들은 뒤에 또 독일서 쓰시는 자리가 있으니까 써주시고 또 주위에서도 그러한 유언비어라든지 뭐 그런 카드라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좀 정확한 그런 팩트를 좀 정해주시고 아무쪼록 시간을 내가 오셨으니까 좋은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리모델링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셨는데 주위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뭔지,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하는 단지가 사시는데 지금 당장 불편하고 이래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왜 지금 이런 거를 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해야 되고 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정비 설명하기 전에 우리 단지 주변의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회자로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설계한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 메트로팔레스가 위치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이라고 했는데 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대구시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으로 종상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팔레스 이 주변 인근에는 지금 전부 다 단독주택지입니다. 토지구획 사업으로 정리됐지만 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노후 건물이 있고 주차 공간은 또 협소하고 하지만 여기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돼서 여기는 용적률 또 층수라든지 올릴 수가 없고 용적률 건물을 지어 올리는 이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이 단계에 있는데 이걸 종상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는 대구시의 기사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해주는 데가 이제 범어지구 그리고 수성지구 또 대면지구 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 세 군데에 종상향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단지들이 개발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범어지구는 범어 2동, 만촌 1동, 만촌 2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팔레스 주위의 인근 전체가 지금 종상향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상향은 1종에서 이제 2종, 3종으로 올린다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규모를 10,000회배 이상 했을 때 그 공공기여를 10% 이상,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10% 이상 해줬을 때 2종 12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구역 면적이 20,000회배 이상 만들었을 때 15%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 높이 제한 없이 이제 용적률 220에서 250%까지 또 3만 이상 구역으로 엮어서 개발을 할 경우 공공기여 20% 이상 제한하면 용적률 280%까지 3종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요 종상향하는 게 용적률이 집을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짓는 범위를 이제 허용해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기여,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내놓고 난 뒤에 용적률 인상을 받아서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우리 메트로팔레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지가 여기 있고 근데 우리 이구 사령구역 앞에서부터 좀 큰 도로 법원 뒤에까지 전체가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지들이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 추진 유형 모집 뭐 이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얘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단독주택들이 이제 다 개발이 되면 이 만촌동이 이제 대구에서도 제일 핫하잖아요. 또 지하철과 이 구역 자체는 시공사들도 눈독 들여서 보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다 개발될 수 있는 단지로 우리 주위 역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메트로폴리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이런 주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좋은 집들이죠. 좋은 집이고 좀 자부심도 있고 이랬을 겁니다. 사실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데들이 다 개발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는 낙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제 대구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이 목표를 걸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바로 이제 2구 사령부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아까 단독주택지 위에는 2구 사령부입니다. 2구 사령부하고 이 54단 전체를 묶어서 이제 통합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밀리터리 타운으로 조성해주고 저 부지는 대구시에서 미래 5대 신산업으로 유치해 저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촌동 일대가 전체가 이제는 지금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개발돼 나갈 겁니다. 지금 미래 5대 신산업 하는 게 로봇, 비보리 반도체, 도심 항공, 교통, 날아다니는 자동차 하는데 그리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이런 시설들을 저 부지에는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2구 사령부 부지가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개발돼 나가고 약간 여기 말했는 여기가 단독주택 개발될 수 있는 단지대로고 메트로폴리스가 여기입니다. 우리 주변 현황들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단지 맞은편 요 경계로 해서 여기가 수석구죠. 여기는 동구인데 이 앞에도 단독주택들이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아실 겁니다. 다 개발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막 메트로폴리스만 이제 기존 아파트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단지는 어떤 개발 자체가 이 기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여기가 제일 좋았지만 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메트로폴리스는 예전에 지었지만 없지만 첨단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진 이런 아파트들이 생기면 이제 입주하고 운영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 비교가 좀 될 수 있어요. 우리 단지 지금 사는데 불편한 거는 없다 이래 하시겠지만 첨단 시스템 속에 이제 아파트를 실제 한번 해보시면 좀 불편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건축이 아닌 뭐로 바꿀 수 있느냐 모델링 사업으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이런 다 개발되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단지도 같이 내 가치도 집 가치도 이제 올리자 하는 취지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하고 있고 이게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구시 수성구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시도 대구형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 속에서 리모델링의 증가, 완전성 강화, 세대수 증가, 기반시설 또 지원 방안들을 다 수립하고 나면 대구시 조례로도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지금 리모델링 시장의 우리 주변 현황과 대구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설계부터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냐? 집 내부 구조를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전체를 재건축 전면 철거만 안 한다 뿐이지 다 새롭게 이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계 H1의 황교민 본부장님을 모시고 설계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1 건축에서 리모델링 메트로폴리스 2단지 리모델링을 전담하고 있는 황교민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메트로폴리스 2단지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설명의 순으로는요, 그 설계사, 리모델링 실적,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2단지만의 그 현황 분석 및 건축 계획,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동향 등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메트로 팔레스를 설계하고 있는 설계사가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메트로 팔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에서는 랜드마크 가장 큰 사업장이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메트로 팔레스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두 개의 그 회사가 컨소로해서 들어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익히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 업계 유일 4회를 수상하며 디자인 분야 및 경쟁력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히림 건축과 리모델링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H1 건축에서 소유자님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회사가 진행했었던 리모델링 사업장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잠원동아 아파트라고 그 반포 버스터미널역 앞에 있는 사업장이고요. 규모는 우리 메트로 팔레스 2단지하고 규모가 동일합니다.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조합 설립이 조금은 걸렸는데 왜냐하면 너무 용적률이 여기도 높았어요. 하지만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합 설립하자마자 현대건설에서 DH라는 프리미엄급으로 들어와서 현재는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나무실 주공 5단지라고는 수원 영통에 있는 단지고요. 여기 또한 조합 설립을 해서 지금은 GS건설이 선정이 돼서 현재 똑같이 건축 심의를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건축 심의 등을 분주하게 진행하는지는 제가 설명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우성 한신 아파트, 여기 좀 민감하네요. 이 아파트 또한 조합 설립을 6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을 해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뽑았고요. 현재 같이 신나무실이나 마찬가지로 건축 심의를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대건설에서 동영상 보실 때 뭐 눈이 조금 보셨다라는 분 계시겠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히림건축에서 저 같은 경우도 히림건축에서 이제 18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요 리모델링 전문으로 일을 하고자 H1으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현대건설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셨어요. 아니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과연 소유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랑 그 정비 쪽에서 가서 현대건설에서 정비업계 개통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나서 바로 TF팀이 꾸려졌고 최초 현대건설에서 수주한 현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어딜 가도 본인들 홍보 동영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단지거든요. 요 단지 또한 기존의 NH 주공 아파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많이 저평가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힐스테이트라는 현대건설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금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건축 심의를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가라 금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빡빡합니다. 여기도 300%가 넘는 용적률인데 조합 설립 후 현재 똑같이 GS건설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염천공학 아파트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 우측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에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한 이후에 한화건설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랑 대한설계 등을 통해가지고 진행했었던 현장이고요. 틴트리 4단지 아파트는 서울 목동에 위치하고 있고 메트로팔레스 2단지와 규모가 동일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메트로팔레스보다 3개월 반 정도가 동의서 진구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5%가 넘어서서 거의 50%에 준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장이 묻지마식으로 동의서를 내고 계세요. 왜 내냐? 가성비가 보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는 분담금 대비 주거 환경은 추가적이고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많은 정보도 공개가 됐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지역 지방보다는 서울 지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메트로 시티 이것도 제가 그 시민건축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현재 세대수가 약 7,400세대예요. 이 7,400세대가 하나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의서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67%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는 넘었는데 올 연내에 조합 설립을 하시려고 이제 분주하게 진행 중에 계세요. 지금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메트로시티와 대구 메트로팔레스 어디가 먼저 조합 설립을 할 거냐 암묵적으로 경쟁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메트로팔레스는 7,400세대 하나로 갔지만 우리 시티는 우리 메트로팔레스는 3,200세대 한 덩어리도 아니고 각 단지별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900세대도 안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빨리 가겠죠.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잘 들어보시고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시면 과연 필요한 거구나를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 리모델링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용 승인일, 내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15년이 경과하면 전용 면적의 30%를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4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메트로팔레스 2단지는 중대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3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30% 이내에서 일반 분양분도 포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부로 요 다항목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일반 분양분이 가능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의 사업장들은 내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다 n분의 1, 수억 원, 공사비 들어가는 비용을 다 각 세대별로 나눠서 돈을 냈는데 2014년부터는 요 일반 분양분을 15%까지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저쪽에서 충당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이 적게 나와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사업장 용적률 증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은요, 아마 현재까지 해서 17개 정도의 리모델링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연 리모델링이 안전한 것이냐, 문제 없냐, 이미 17개 현장이 수년 전서부터 준공이 돼서 살고 계시며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청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00%의 용적률에서 120%의 용적률이 증가된 420%가 넘는 용적률로 준공이 돼서 현재 살고 계시고요. 추진하는 단지들에 보시면 송파구의 현장 같은 경우도 기존 용적률 280에서 약 150%가 증가된 430%가 넘는 용적률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 올해 입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80, 490, 심지어 500%가 넘는 용적률까지도 리모델링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일예로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이라고 이 단지는 300세대 규모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단지 바로 길 건너에는 재건축의 대명사 음마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대수가 4,400세대고요. 재건축이라는 개발 호재를 끼고 2012년도 당시 음마아파트는 9억 원대였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동일 30평형대가 300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7.5억밖에 안 했습니다. 이 단지가 분담금 2.5억. 요거는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반 분양분이 확보되기 전에 법이 그때 당시에는 일반 분양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 모든 세대가 n분의 1 해서 2.5억을 내시고 2014년도에 준공하실 때 입주시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12억 원이 됐습니다. 2억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14년도에 2억은 상당히 큰 수치고요. 이때 당시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 음마 아파트는 각 1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음마 아파트 30평형대는 20억대 초반에 있지만 이 아파트는 지금 30억대를 바라다 보고 있는, 지금을 견줄래야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자산상의 가치 또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 15년이 넘고 20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물리적인 퇴화와 주거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성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관리비를 점점 많이 내야 됩니다. 아파트 수리하고 고칠 때가 많아지거든요. 그 반면에 주거 환경, 자산 가치, 에너지 효율, 점점 집은 낡아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하나예요. 용적률이 180%라든지 200% 미만의 재건축이 가능한 호재는 점점 올라갑니다. 오래될수록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관리비는 많이 내는 대신에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최근 보도 등을 살펴보면요, 관리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설계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탑재해서 아파트들이 얼마나 똑똑을 해줬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좀 전에 우리 그 지사장님,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불편함을 내가 새로운 거, 편리한 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지금의 내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걸 잘 모르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신의 시스템과 최신의 설계 등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와 지금의 아파트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관리비를 많이 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비 전력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이걸 일일이 내가 콘센트를 끄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들은 다 AI가 제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기 전력들을 내가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스, 전기 등등의 이런 필요 전력들을 알아서 아파트가 능동적으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편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새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유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시설 확충, 전면 개량, 세대수 증가. 여기서 유지관리형과 시설 확충형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아십시오. 왜냐? 이 2가지는 시설 확충형 같은 경우 내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없어서 부대시설을 확충을 해요. 하지만 이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에 들어가는 시설 투자 대비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도 않고 부동산 가치도 따라주지를 않다 보니까 리모델링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는 방식입니다. 전면 개량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복도형 아파트를 계단실형으로 바꾼다던가 부족했었던 작은 규모의 단위 세대는 확장 등을 통해서 넓은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구조 보강이라고 해서 20년 전에 내진 설계라는 것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진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 자체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주기 시작한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대놓고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들은 위험하니 리모델링을 하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내진 설계 등을 적용해서 새 아파트로 지금 하고자 리모델링을 정부 정책 자원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앞전에서 전면 개량형을 통해서 아파트가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호를 바꾼다던가 싱크대 바꾸고 화장실 바꾸는 거는 인테리어예요. 이거는 인테리어 공사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바닥 슬라브와 구조적으로 필요한 벽체를 남기고는 다 철거를 합니다. 지하주차장 없던 주차장 새로 파고 있던 주차장도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는 새로운 보강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게끔 세대수 증가요. 기존 세대의 15% 이내에서
가능한 세대수 증가형을 우리가 이제 수직 중축형이라고 해서 내 집 위에서 찾는 방법, 그리고 수평 중축이라고 해서 내 집 좌우에 공간이 있는 데서 찾는 방법, 그리고 별동 중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용적률이 200% 초반에 빈 땅들이 많이 있는 단지들에서 별동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 수평 중축은 수직 중축 대비 3단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더러 수직 중축은 내 집 위에서 일반 분양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 위에 집을 올리니까요.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공사비 또한 높기 때문에 수평 중축이 선호하고 있고, 우리 리모델 메트로 팔레스 2단지도 수평 중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메트로 팔레스 2단지. 준공 연도는 2003년으로 올해 21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9개 동 7개 평형 세대수는 869세대. 용적률은 318.34%. 오늘 다른 걸 다 모르셔도 요 318%라는 것만 조금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녹지 및 휴게 공간이 주변에 풍부합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하고요. 수성구라는 명문 학군 및 학세권을 형성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교통, 문화 등 최상의 거주 환경을 갖추고 계세요. 인프라는 갖추고 계신데 집이 오래된 겁니다. 사람들은 새 집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거듭난다면 모두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길 만한 지구입니다. 자, 메트로 팔레스 2단지의 사업 방식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아직도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이 설명을 듣고 가시면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메트로 팔레스 2단지 21년 차 318%입니다. 318%. 우리가 향후 21년인데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서 어려운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계 힘들게 수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손 치더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용적률이 300%밖에 안 돼요. 그 내에 300% 내에 25%의 임대주택을 넣으셔야 됩니다. 재건축 시. 그리고 또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부 체납을 내 대지의 8% 정도를 하셔야 돼요. 자, 플러스 요인은 별로 없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으시죠. 기부 체납 8% 하셔야 되고 임대주택 25%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300% 이내다. 자, 답이 나오죠. 리모델링보다 더 많은 분담금들을 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하실 분들 없으세요. 그런 사업장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여쭤봐도 분담금 내면서 내 집 줄인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아까 앞전에서 설명드린 대로 400%, 500%까지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을 하지 않으시는 임대주택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기부 체납이 전혀 없이 가능한 것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축 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트로 팔레스 2단지 건축 개요를 보실 건데요. 보시는 건축 개요는 확정안이 아닙니다. 건축 계획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최종 확정은 나중에 인가나서 확정이 나겠지만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 선정 즈음에 안전진단 등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각각의 세대 및 각 위치 지하주차장 등의 골조 등의 상태 등이라든지 우리 집안 지하 깊이 몇 미터에서 암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설계가 나오는 거고요. 요 보여드리는 건축 개요는 우리가 관리사무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준공도서를 토대로 개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보여드리는 건축개요고요. 아마 향후에 적어도 이거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높은 사업성으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건축개혁입니다. 대지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부 체납 전혀 없다 보니까 12,400평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연면적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1,600평 정도가 증가되고요. 용적률은 기존 318%에서 약 75%가 증가되는 390%가 넘는 용적률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 규모는 필로티가 적용 가능한 세대에 1층 필로티 등을 적용해서 기존 22층에서 23층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869세대에서 일반 분양분을 약 96세대 정도는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지상에서 약 6,300평 정도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부대시설이라고 저희도 많이 둘러보고 했는데 많이 조금 미약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지하에 피트니스, 골프 등등 그런 부대시설과 지하 주차장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하에서는 약 2,600평 정도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시 구조 벽체의 존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우려들 하세요. 안전한 것이냐, 튼튼한 것이냐. 리모델링 진행 시 아파트의 내력벽은 아무렇게나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 안전성, 시공성, 그리고 또 공사비 동안 같이 고려해서 적정하게 문제가 없게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철거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세대 최종 확정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합 설립 동의서 책자내에 보여드리는 평면, 그리고 오늘 또 나간 홍보물 내에 보시고자 하는 이 평면은 그냥 단순한 안내 예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평면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동의서를 못 내겠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추진위와 논의에서 확정 비율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요 정도 분담금으로 진행을 하고자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확정 비율도 한 거기 때문에 최종 확정 비율도 내가 늘리는 평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합 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하시면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 얼마에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반이 잡혔을 때 최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확정 평형 비율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의견을 반영해서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최소한 조합 설립이 돼야지만이 원활한 합법적인 그런 과정 등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안내 평면도고요.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될 때쯤에 시공사가 다시 한번 그들만의 트렌드들로 보여드립니다. 평면도와 외관, 조경, 기타 등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 확장 비율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본설계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건축, 경관, 도시계획, 시민,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을 통해서 유관부서 등의 의견들을 최종 반영하고 완료돼야지만이 나오는 단위세대 확정 시기가 요때입니다. 앞으로도 수차례 단위세대는 바뀐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세대 디자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개략적인 요새 새 아파트들이 어떤 트렌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들로 아파트들이 보여지는지만 대략적으로 개념만 익히시고, 저희가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트렌드로 단위세대를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위세대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9A 타입 기존 31평형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5평을 증가하고요. 그렇게 해서 36평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존은 보시는 것처럼 거실, 안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고 침실 2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평을 늘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관 수납은 충분하게 하실 수 있게끔 현관 수납을 강화했고요. 거실 확장 등을 통해서 다용도 멀티 기능을 저희가 접목을 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장실만 있었던 부분에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제대로 맞춰서 30평대 후반 40평대에서 누리는 안방의 기능을 넣고자 했습니다. 주방 식당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가사동선 계획하에 식탁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환기가 가능한 다용도실까지 접목을 해서 멀리 가지 않고 세탁 건조까지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트렌드들로 계획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안방 앞에 그 빨래 건조대가 내려와서 빨래를 넣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내가 확장을 못하고 물 쓰는 발코니를 만들어야만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굳이 물 쓰는 발코니를 만들어서 내 안방 앞에 굳이 물 쓰는 발코니를 해서 적게 쓰시는 게 아니라 안방을 넓게 쓰시면서 필요한 기능은 요 내에서 세탁과 건조를 같이 해버리는 시스템으로 많은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99 타입 42평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45평형으로 확장이 되는 개념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현관 수납을 강화하고 거실 확장, 6가지 기본 컨셉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컨셉적인 부분들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고 홍보물 등을 통해서 구체화된 그런 평면들을 봐주시고요. 요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112A 타입 42평형 설명드렸고요. 137A 타입 현재 54평형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56평형으로 되는데요. 요 평형서부터는 희소성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아시는 것처럼 50평대가 넘었으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건립을 안 해요. 펜트하우스 이상에서만 건립하는 것이 50평대 중반 넘어가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향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되다 보니까 내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외부에서 하던 것들을 실내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56평형서부터는 희소성의 가치로 향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잣대로 매기던 부동산의 잣대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시기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137, 요 56평형서부터는 때문에 부분 임대형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현관 각각 분리되어 있고요. 현관을 통해서 13평에서 최대 15평의 부분 임대를 주시고 그리고 내 집은 나는 40평 정도만 써도 충분해. 나 거실과 주방 시원하게 그대로 쓰면서 안방과 자녀가 있으시다라면 자녀 주시고 기존에는 우리가 다가구 문화였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많았었던 시대입니다. 20년 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가족 구성원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자녀들 1명 아니면 많이 나야 2명인 컨디션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들로 통해서 내가 부분 임대 등을 통해서 월세 수익을 받으신다던가 내가 나중에 리모델링을 통해 내가 추가 분담금이 조금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나중에 전세를 주셔가지고 분담금을 충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2A 타입 64평입니다. 64평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2평이 증가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64평형, 50평형대 이상서부터들은 최신의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여기 현관 들어오면서 이제 큰 수납장들이 생기고요. 거실 주방에 이렇게 거실과 주방도 이렇게 문 등을 통해 가지고 조리하시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요리 등을 하실 때는 이런 문 같은 걸 닫아 가지고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고 간단한 식사라든지 그런 손님 접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기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6평형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통해 부분 임대형을 원하신다면 이쪽 부분에 15평형에서 최대 18평을 부분 임대를 하시고 50평 정도를 충분하게 쓰실 수 있는 구도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67평형 같은 경우 동일하게 70평형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3평이 증가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컨셉들은 동일하게 다 적용을 대형평형대들은 같은 컨셉으로 적용을 합니다. 또한 70평형 같은 경우 부분 임대를 17평에서 최대 20평 그리고 50평대 이상의 충분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각각의 방에서는 드레스룸과 욕실 그리고 각각의 그 침실도 크게 쓰실 수 있게끔 그런 구도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평형 90평형 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95평형으로 5평이 증가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형 평형 때들에는 뭐 실내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침실들이 우리가 세대들이 기존의 대형 평형 때들은 그냥 자녀가 어렸을 때 같이 살기 바빴다라면 지금은 자녀들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큰 평형 때 사시면 가능하면 애 낳고는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거기를 조금 좋게 물려받았으면 하는 생각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60평형 때, 70평형 때, 50평형 때서부터도 보면 각각의 방에서 독립된 생활들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다 갖춰드립니다. 개별 욕실과 드레스룸들을 크게 다 갖춰드려요. 그래서 공공욕실에서 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간섭되지 않게끔 해드리는 것이 요새 대형 평형에서 보여드리는 트렌드고요. 어떻게 보면 이 90평형 때도 현재 재개발, 재건축, 펜트하우스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정말 대형 평형입니다. 여기는 그 부산 메트로 시티 90평형 때 한번 경험해보고 여기서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수성구에 있는 메트로 팔레스가 정말 부촌이구나. 정말 생각도 못한 이런 큰 평형대에 사실 만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단지구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36명이 빠졌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90평형 때도 부분 임대형 같은 경우를 저희가 19평에서 22평형까지 이렇게 저희가 부분 임대를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기존 세대처럼 충분하게 넓게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36명이 빠졌어요. 36명이 빠졌어요. 36. 요거. 네, 99 A타입 35평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40평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면서부터 현관 수납을 크게 해드리고 거실 확장은 지금보다 해서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는 거실 확장이 트렌드가 아니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사시면서 거실 확장 등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확장된 부위가 결로가 생긴다든지 많이 추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렌드는 아예 확장이 트렌드입니다. 아파트라는 공간 내에서 가장 불편한 게 수납 공간에 대한 부재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가능하면 서비스 면적 또한 내가 확장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거실처럼 실처럼 따뜻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요새의 트렌드입니다. 네, 부대시설 특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 그리고 고급 라운지 주민분들 카페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다양한 취미가 가능한 활동 공간 우리 아파트 단지 규모에 맞는 급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또한 신축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아파트에서들은 접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해서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 특화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조경 특화 계획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 정화형 친환경 단지 특화 그리고 지금은 로비가 엄청 넓으세요. 하지만 별 볼 일은 없으세요. 저희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황을 봤지만 넓은 반면에 효율적인 공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쾌적하고 편리한 호텔식 필로티 계획 등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고품격 명품 정원 및 호텔식 로비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화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너무 편리성에서는 저하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대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세대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 지하 차량을 쉽게 찾아가지고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내가 몸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지금 불편한 걸 잘 모르실 뿐이세요. 하지만 내가 눈 맞고 비 맞고 춥고 이럴 때 차량 가지러 가고 할 때 솔직히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거듭난다면 이런 부분 세대에서 눈비 맞지 않으시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택배 차량이 지하 1층으로 들어와서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냉동 보관까지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까지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차단기가 우리 단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손님이 오셨는지 전화 안 하면 몰라요. 하지만 새 아파트들에서는 방문 차량이 딱 인식이 찍히면 누구 차량이 어느 호수에 왜 왔는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하는데 단순 차량 인식 시스템이 누가 왔는지만의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최신의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 들어가면 지금 깜깜하시잖아요. 어느 공간 어디가 빈 공간이 있지 운전하시면서 많이 불편들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녹색불이 들어와 있으면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 빨간불이 이렇게 위쪽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는 이미 주차가 다 차 있으신 겁니다. 라는 시스템 구축으로 주차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단지들은 가면 전기세 아끼신다고 불들을 많이 꺼놓으셔서 캄캄해요. 하지만 적은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LED 조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어둡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차장에 최소한의 조동안을 남기고 적정하게 있다가 사람이 인지가 되면 AI 인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세 아낀다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조도를 하게 되면 또 안전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가 되면 주차장 전체를 밝혀드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의 CCTV는 둘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차장이 너무 넓은 데서는 주차를 내가 지하 3층에 한 것 같은데 어디다 했지? 가끔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기둥 번호에 있는 그걸 찍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가면 이렇게 내 핸드폰에서 내 차량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리성도 요새 아파트들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메트로폴리스 2단지 교감도 및 투시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끝날 점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황입니다. 우리 메트로폴리스 2단지, 1단지 뒤쪽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진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의 외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그때 컨셉으로 해서 단지를 많이 들어 올려 놓으셨어요. 옹벽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어디 우리 단지 들어오실 때 계단 등을 통해서라든지 슬로프를 통해서 올라오셔야지만이 내 집을 가실 수 있는 구도예요. 자, 수성 라우리움이라고 하는 저희 아파트가 예명입니다. 수성구 부촌의 명성으로 길이 빛날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동원호변 명품 외관 디자인으로 수성구의 명소가 될 프리미엄 단지로 대구 수성구를 뛰어넘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명품 커뮤니티 고급화로 신상류 라이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2단지에서 동마는 쪽에 스카이 커뮤니티 잡아드렸고요. 이쪽 분리된 도로 쪽에서 이쪽에도 스카이 커뮤니티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같은 2단지 내에서 형평성 있게 스카이 커뮤니티를 다 불편하지 않게끔 누리시게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현황을
몇 차례 내려와서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억에 남는 건 큰 썬큰 4개가 있고 뭐 이렇다 할 단지 내 뭐 조경이 잘 돼 있다거나 고급화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썬큰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리고 또 뜨거운 여름철에 저 썬큰에 접해서 있는 차량 등은 많이 불편들 하세요. 그리고 요즘과 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배수에 대한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커뮤니티 플라자, 바닥 분수, 파고라 플라자, 플라워 가든 그리고 썬크는 적정한 규모로만 계획을 해서 예술적 디자인을 더한 최상의 명품 정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외부 점경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쪽 GS25 쪽에서 단지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많이 불편들 하시죠? 이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바로 동원로변에서 아파트 지하로 평탄화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또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각 세대 직접 이동 가능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동원로변 명품 외관 디자인 설계로 수성구를 넘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조감도 하고 투시도 괜찮으셨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리모델링 동향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보도 등을 살펴보면요. 작년 5월달 정도에 대한경제신문에는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회 출범이 났다. 그리고 대구 아파트 리모델링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곧 메트로 팔레스 얘기였습니다. 작년 5월달 정도에 우리가 동의서 진구하려고 막 하고 준비하고 막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도 말에는 2023년도에 대한 키워드 발표가 있었어요. LH, 리모델링, 사우디 2023년도에는 어찌됐든 리모델링이 키워드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성구 부촌의 명성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촌의 명성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시죠? 불편한 주차장과 열악한 부대시설 이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시죠?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상류 라이프를 누리셔야죠. 2단지가 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재건축이 아닌 오로지 리모델링 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이거는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시장이 지금 불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PF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는 많은 악재가 있고 사업을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황일수록 정비 사업은 호재를 띠고 있어요. 왜냐? 규제가 적고 나중에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때 조건들이 더 적게 달립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발표했죠. 지금 대구에 미분양이 많다 보니 사업시행 인가를 일괄 보류하라. 자, 이런 효과는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띕니다. 하지만 3년, 4년 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5년, 6년 후에는 다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호황이 돌아왔을 때 분양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 안 좋을 때 다들 움츠리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지금 조합 설립 빠르게 설립하고 간다손 치더라도 이주 나가시고 분양 시점은 5, 6년 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려하시는 건 너무 앞만 보고 계신 거예요. H원 건축과 히림 건축은 메트로 팔레스 2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혹시라도 보니까 오늘 사진 촬영 등은 없으신데 사진 촬영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 문제는 안 되고요.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